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K컬처를 구성하는 미디어, 콘텐츠, 엔터 관련주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각자 차별화된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각 산업별로 어떤 전략을 내세웠는지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이랑 캐릭터 산업들, 특히 디즈니나 이런 데들이 되게 못 올랐잖아요, 외국은. 근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핫해지게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한령 얘기 뭐 있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엔터주 상승한 부분들, 그리고 이 지금까지 올라온 이유랑, 그다음에 올라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 업사이드를 얼마나 봐야 될지 한번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SAMG 엔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할 때 막 저희가 뭐 쌈지 엔터 이렇게 부르는데, 쌈지? 네, 이제 공식 명칭은 사실 SAMG 네. 엔터가 맞는데요. 하여간 이제 이런 회사가 있는데 사실 여기가 그 전에 티니핑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굉장히 유명하게 계속 만들어 왔었는데, 티니핑이 뭐예요? 애기들 거 아니고요. 핫추핑. 아, 최근에 그 핫추핑이 있는 네. 캐릭터 전체 이제 저렇게 티니핑이라고 해서 저 티니핑이 지금 5번째 시즌까지 방영이 끝났습니다. 네네. 매 시즌마다 그래서 이제 저 분홍 색깔 친구가 핫추핑인데 포켓몬이랑 똑같아요. 이제 저 친구가 피카츄 같은 느낌인 거고 그 근처에 이제 계속 친구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영화 사랑의 핫추핑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점으로 이제 그 티니핑이라고 하는 IP가 키즈에서 이제 네. 우리가 아는 매스 브랜드로 확장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른도 써요, 저거? 네. 애들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아직 앤가 봐요. 그래서 네, 저게 어떻게 확장이 됐냐면 이제 사실 저 캐릭터가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핑 하니까 막 너무 비싸게 팔아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아이가 있는 엄마 아빠들은 이제 파산핑이다 등골핑이다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잘 파는데 이 회사가 계속 상장 이래로 적자를 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파는데 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걸까?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많이 팔리는 거 대비 너무 주가가 움직임이 없었다가 정확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올해 2월에 나왔는데 처음으로 상장 이래 흑자가 나온 거죠. 근데 흑자인데도 90억 너무 많은 숫자가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10,000원 언저리였던 주식이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 7배 이상이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6개월 동안 7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좀 확장이 됐던 배경은 사실 기존에는 키즈 카테고리에서밖에 콜라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 핑핑들을. 네네. 그런데 저 콜라보한 브랜드가 사랑야추핑 영화를 기점으로 이제 매스 예를 들면은 그때 어디랑 콜라보를 했었냐면 맘스터치 아니면 메가커피 네.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접하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 영향이 이제 올해 1분기 들어와서 아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보셨을 텐데 과자들 롯데 웰푸드라는 과자랑 콜라보도 했었고요. CU 편의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랑도 콜라보를 했고 또 오늘 나온 기사에는 이제 SM 엔터라고 하는 회사랑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콘텐츠 전반적으로 협력하는 계약을 맺어서 이제 SM에서 이번에 컴백하는 하츠라고 하는 그룹 그리고 에스파 이렇게 두 그룹이랑 같이 각각의 핑들이 나올 거거든요. 누구 핑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6개월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그런 배경이고요. 이제 그 뒤에 그러면 이제 업사이드가 뭐에서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이 회사가 국내에는 좀 대항할 만한 비교군이 딱히 없어요. 네. 그래서 굳이 해외에서 찾아야 된다면 이제 산리오라고 하는 산리오. 헬로키티, 네. 헬로키티 쿠로미 거기 회사랑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산리오라고 하는 회사도요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4배가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팜마트 이런 회사도 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산리오라는 회사에서 이제 쌈지엔터의 앞으로의 업사이드 요인을 찾아본다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진출을 시작하면서부터 산리오의 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해외는 로열티, 라이센싱, 순매출, 원가를 수반하지 않는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그림이 이제 SAMG 엔터는 올해 2분기 동남아시아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MD 판매가요. 그러면서 좀 해외 진출이 되니까 지금이 비싸지만 업사이드 요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로열티. 그러니까 이제 콜라보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라이센싱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로 이제
그 산료도 굉장히 이제 이익률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 쌈지 같은 경우도 그 라이센싱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상황이 지금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연간으로 보더라도 저 티니핑 5번째 시즌이 끝나고 올해 또 4분기에 6번째 시즌이 나오거든요.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요인이 지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빠지면 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정말 좋게 보는데 지금 사서 물리면 좀 원망하실 거니까 조금 빠지는. 근데 네. 지금 핑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별의별 핑이. 근데 이 핑 말고 그 전에 아기 상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약간 상어 막 해가지고 무슨 뭐 출판사 네.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막 핫했다가 맞아요. 좀 이렇게 스스스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티니핑 얘네들 친구들은 괜찮은 건가요? 저 궁금한 게 이 네. 티니핑도 그럼 노래가 있어요? 저는 아기 상어는 왠지 저 조카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알겠는데 노래가 있나 이것도? 사실 여기는 이제 둘이 약간 전략은 달라요. 이제 티니핑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면 이제 디즈니 같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거기에 나온 이 핑들을 가지고 완구를 팔고 그쵸. 거기에 있는 IP를 가지고 이제 기업이랑 콜라보하고 이런 식으로 네. 돈을 벌어서 이제 핑크퐁이랑은 약간 좀 다릅니다. 결이. 다르네요. 이제 핑크퐁은 음악으로 이제 콘텐츠를 먼저 아기 선보이면서 상어송.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조회수가 막 100억 뷰 엄청나게 뭐 많이 네네. 찍혔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전략이 약간 다른데 핑크퐁 같은 경우는 유튜브 매출이 이제 대부분이니까 해외 비중이 좀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출단에서만 비교해 보면 외형은 티니핑, 쌈지가 더 클 수 있어요. 물건을 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익률 측면에서는 음원은 거의 뭐 원가를 수반하지 않는 매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핑크퐁이 영업이익률 자체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쌈지엔터라고 하는 회사는 사큐이사,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지금 흑자를 낸 게 2개 분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핑크퐁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연간으로 흑자를 지금 5년째 내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사업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쌈지는 왜 마이너스가 났던 거예요? 저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그게 이제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쌈지라고 하는 회사가 그동안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유통사를 끼워서 했었거든요. 이제 삼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랑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유통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많이 찍어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핫추핑이 있고 이제 핫추핑 친구가 있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해핑이라고 하겠습니다. 해핑은 행복의 티니핑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티니핑, 핫추핑이 티니핑. 있고 맞아요, 티니핑. 네, 핫추핑이 있고 해핑이 있는데 해핑이 많이 팔릴 것 같아서 엄청나게 찍었는데 해핑이 만약에 안 팔려요. 그러면 이게 재고를 우리가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다 재고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통망을 그동안 내재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났었던 거거든요. 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만들었다가 적자가 난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런 그쵸 수요 예측이 안 된 거죠. 어떤 핑이 많이 팔리고 어떤 핑이 안 팔릴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외주를 썼잖아요. 그거를 이제 상장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상장하면서 유통망을 내재화 시키겠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난 이제 22년 12월에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유통망 내재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그 효과가 이제 24년 4분기 실적부터 드러나게 된 거죠. 확실하게. 빨리 AI를 도입을 해야겠네요. 이거 그런 거 뭐가 잘 팔릴지는 AI로 잘 돌려서 데이터만 만들면은 누가 제일 잘 팔릴지 금방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이 네. 뭐 AI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유통망을 아예 100%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해외 진출도 할 수 있게 된 거고 원가율 자체가 기존에는 막 70% 80% 이러니까 판관비도 20% 나오니까 막 적자였던 거예요. 근데 4분기 그러니까 24년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원가율도 60%대로 내려왔고 아예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닌 게 올해 1분기도 60%대 원가율을 유지한 걸 보니 아 비용 자체는 어느 정도 구조가 정립이 됐고 관건은 매출이 얼마나 올라오는지에 따라 이익이 올라오겠구나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뭐 핫쇼핑인지 해핑인지 모르겠는데 다 얼굴이 똑같아 보이는데 예. 예, 구분이 되나 봐요. 어찌됐든 그 더 핑크퐁 컴퍼니 코스닥 시장 상장 준비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공개된 자료가 네. 많지 않아서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올해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예비 심사 청구도 좀 했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는 그 피어가 이제
이 쌈지엔터 정도밖에 없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사업 구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핑크퐁 같은 경우는 조금 피어를 산정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아마 해외에 있는 기업, 뭐 산리오 이런 기업들을 네. 가지고 오겠죠. 혹은 뭐 디즈니라든지. 그래서 그런 기업을 좀 피어로 삼고 이제 좀 상장을 준비할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핑크퐁 같은 경우도 키즈랑 많이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기성어 그 노래가 막 저희가 지금도 부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아기가 있는 중독성은 집, 있었어요. 네, 아기가 있는 집에서 계속 예, 이제 듣다 맞아요.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사실 그걸 저희가 직접 찾아서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핑크퐁의 이제 아기상어 말고도 베베핀이라는 또 다른 캐릭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나름의 이제 IP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핑크퐁도 나름 이제 상장할 때는 꽤나 이제 좀 관심을 받는 핫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저희 얘기했던 하이브, SM 뭐 이런 애들 이제 BTS 다 이제 합체도 하고 K-팝 복귀 중국으로 가는 이제 그 한한령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이제 되는 거라고 보고 그쪽으로 이제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최근에는 사실 중국 영향이 제일 컸던 거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다 기대감의 영역이잖아요. 언제 열릴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되게 어려운 게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취소가 된다거나 맞아요. 연기가 되기도 해요. 최근에 예. 이제 이펙스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었거든요. 보이그룹. 전원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이제 C9이라는 소속사의 그룹인데 중국에서 이제 푸저우 지방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엄청 높았거든요. 전원 한국인이 중국에서 혼자만의 공연, 어떤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월드 투어 중 하루를 이제 푸저우에서 한다. 근데 갑자기 좀 연기가 됐거든요. 이유 없이 현지 네. 사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테마 자체가 이 엔터 그리고 미디어 이 산업에 좀 모멘텀이 된 거는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완전히 열렸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중국을 기대감으로 보는 이유는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이제 뭐 하이난이라든지 이런 좀 경제 약간 문화를 개방하려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대형 콘서트를 유치하게 될 경우에 이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제 국경을 공연 쪽으로 개방하려고 하는 니즈는 있고 최근에 텐센트 같은 경우도 이제 SM의 지분을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SM 지분을 이제 9.7% 확보를 하게 되면서 SM의 3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 각자의 실적 발표 그 컨퍼런스 내용을 보시면은 작년 4분기 때는 이제 SM 엔터랑 카카오 엔터랑 음원 유통 계약을 재계약을 맺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올해 1분기 때는 이제 스타쉽이랑 이제 YG 엔터랑 파트너십을 좀 더 공고히 확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신호탄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K 컨텐츠도 여쭤볼게요. 사실 요즘에 그 넷플릭스 뭐 오리지널 시리즈 보면 대부분 다 K 컨텐츠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쪽을 겨냥한다고 하는데 K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어떤 모멘텀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오징어 게임이 네. 네, 이제 6월 27일에 마지막 시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재밌는지는 모르죠. 흥행 여부를 떠나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포맷 자체가 넷플릭스에서 가장 화제성이 높았었던 IP긴 하거든요. 근데 시즌 2는 시즌 1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예. 시즌 1은 이제 넷플릭스 전체 TV 시리즈 역대 시청 1위를 예. 기록한 작품이고 놀랍게도 2가 10위 안에는 들어요. 넷플릭스 탑 여태 전체 네. 시리즈 탑 10 중에서 이제 나름 한 4위, 5위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를 떠나서 어쨌든 화제성 있는 IP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디어 섹터에는 어떤 그 섹터 전체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국 시장에서 또 언제 어떻게 OTT가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미디어 같은 경우는 판매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만 OTT에다가 이 작품을 팔고 나서 방영이 되어야지 매출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 혹은 일본 이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자체적인 드라마를 만드는데 사실 일본은 회당 제작비가 되게 낮습니다. 한국은 지금 뭐 토일 드라마를 보시면은 뭐 거의 회당 제작비가 막 20억 이렇거든요. 예. 되게 비싸요.
비싸요. 이제 네. 몸값들이 비싸져가지고. 네, 네. 근데 일본은 뭐 해봐야 회당 한 3억, 4억 되게 낮아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는 게 외형에 크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국의 스튜디오 모델을 일본에다가 도입을 해서 회당 10억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 드라마 정도의 규모의 드라마를 이제 올해 3편 정도 납품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이미 이제 저 마무리라고 하는 작품은 방영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는 왓챠라는 플랫폼에서 저거 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말에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그게 리메이크 버전이 나오거든요. 네.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마존 프리미엄 그 아마존에서 이제 공개가 되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일본 시장도 한국만큼의 규모를 가진 드라마들이 올해 3편이 편성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회당 제작비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막 네. 가장 작은 게 막 50억. 100억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시리즈 오더, 미국에서 이제 드라마를 이제 편성을 잡는 거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에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일본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